대령 숙수가 혁당들에게 납치를 당해. 대신 폭군이 아닌 걸로 약속해 주세요. 부디 무사해야 한다.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볼지 모를 때 들르는 곳 필름온에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드라마 폭군의 셰프 구화와 10화 요약 그리고 제가 예측했던 부분이 얼마나 맞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9화는 요리 경합의 피날레로 시작됐죠. 연지영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건 바로 오골계 삼계탕. 명나라 사신까지 감탄할 정도로 완벽한 요리를 선보이면서 결국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예측하셨고 저도 지영의 승리는 분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딱 들어맞았죠. 그런데 문제는 승리 이후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느닷없이 연지영을 공료로 요구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도발을 넘어서 조선 왕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 이연의 폭군 기지를 끌어내는 결정적 순간이 됐습니다. 솔직히 이 장면 보면서 이제부터 진짜 폭군의 셰프라는 제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어서 10화에서는 충격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죠. 연지영이 진명대군을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승리 이후 곧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음모 수준의 사건일 것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서 또 맞았습니다. 이때 이연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주. 옥사로 달려가고 심지어 어머니인 자연대비에게까지 칼을 겨눌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그의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보호자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바뀌는 지점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복선. 진명대군이 먹은 탕약의 오령지라는 독성 재료가 들어있었던 게 밝혀집니다. 원작 웹소설에서는 육두구였는데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약재를 넣었죠. 이 부분은 제작진이 원작 팬들까지 긴장시키려는 의도 같았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제 예측이 살짝 빗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독과 음식의 조합으로 사건이 벌어진다는 흐름은 그대로 맞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이영과 연지영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10화 엔딩을 장식한 키스신 다들 보셨죠? 그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생사를 넘긴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졌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예측했던 내용 중 요리 경합의 승리, 그 직후 위기, 이연의 폭주까지는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독약의 정체만 살짝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 셈인데요. 이럴 때 제 예측이 적중하면 은근히 뿌듯하더라고요. 혹시 보시면서 이거 필름 온에어에서 말한 그 장면 아닌가? 하고 떠올리신 분들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11화에서 어떤 대폭발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만의 뇌피셜 예측 풀어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이어서 봐주세요. 10화의 마지막은 모두에게 안도의 순간이었습니다. 연지영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옥에서 풀려났으며 이연은 그동안 감춰왔던 마음을 드러내 그녀를 향한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11화는 그 평온을 무너뜨리며 시작됩니다. 늦은 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궁의 정원. 연지영은 긴장된 마음을 달래고자 잠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요한 바람에 한시름 놓는 듯 했지만 그 순간 정적을 깨는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다가오고 곧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영은 놀라면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궁에서 살아남으며 길러온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를 긴장시킵니다. 누구십니까? 낮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칼날이었습니다.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저항하지만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의 몸부림 끝에 그녀는 결국 제압당해 포박당하고 그대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 자리에 떨어진 것은 그녀가 몸부림치며 흘린 작은 놀이개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궁에 전해진 순간 이연은 한동안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감히 내 여인을 건드린 것이냐?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살벌한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대신들이 달래려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이어진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하라. 그 명령과 함께 궁궐은 순식간에 전운으로 물들었습니다. 내금이 군사들이 무장을 갖추고 성문은 닫히며 왕의 명령 아래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이연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구해내기 위한 절박한 의지이자 동시에 왕으로서 정적들을 몰아낼 정당한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납치된 연지영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입이 막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찾으러 올 때 남길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손에 잡히는 천조각에 흙을 묻혀 흔적을 남기거나 몸을 비틀며 작은 장식품을 떨어뜨리는 등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은 결국 공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떨어진 놀이개를 발견하자 직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곧장 이연에게 달려간 그는 단호히 말하며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남긴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연의 눈빛은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깊은 절망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깃든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녀를 건드린 자 왕의 칼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는 곧 직접 군사를 이끌고 길을 나섭니다. 횃불이 어둠을 가르고 칼날이 일제히 번쩍입니다. 선두에 선 이연은 더 이상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칼을 쥐난 남자이자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분노를 정당화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제산대군의 수하들. 마침내 칼끝이 서로를 겨누며 피의 결전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연의 군대가 움직이자 궁궐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권위와 예법이 지배하던 궁이었지만 그날 밤은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요새로 바뀌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수십 명의 내금이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어둠을 가르며 서 있었습니다. 왕은 곧장 어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신들은 허겁지겁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다. 반역의 씨앗이 자라난 것이다. 지금 당장 뿌리를 뽑겠다. 제산대군은 이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래 그가 원하는 건 이연이 분노에 휘둘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연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이성을 드러냈습니다. 군사와 대신들 앞에서 분명히 명분을 세우며 정적을 몰아내려는 왕의 모습이었지요. 제산대군은 내심 불안해하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폐하, 섣부른 판단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일부 대신이 조심스럽게 만류했지만 이연은 곧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가 누구인지 지금 곧 증명해 보이겠다.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왕은 친위부대를 이끌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직접 군복을 입고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길을 따라 수많은 군사들이 일제히 발을 맞추며 행진했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검은 그림자가 궁의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군사들의 선두에 선 이연은 침묵 속에서 칼자루를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인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기회 삼아 그동안 궁 안에서 꿈틀거리던 영모의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산대군 일당은 그 움직임을 이미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영을 미끼로 삼아 이연을 더 깊은 덫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드라마는 서서히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선 왕, 다른 한쪽에는 왕을 폭군으로 몰아세우려는 역적들. 두 흐름이 서서히 교차하며 마침내 불가피한 충돌로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충돌의 서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군사들이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며 무기를 움켜쥐고 왕은 무거운 침묵 속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움직이며 궁궐이 전운으로 물든 그 시간, 연지영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은 습하고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고 작은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단순히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궁중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곧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믿음, 그들에게 단서를 남기겠다는 결심이었지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천조각을 손끝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흩어진 흙을 문질러 벽에 희미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누군가 세심히 살핀다면 분명 단서가 될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또한 일부러 몸을 비틀며 작은 놀이개를 떨어뜨리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몸부림치던 순간 함께 떨어져 나간 소중한 장식이었습니다. 한편 궁궐을 수색하던 공길은 우연히 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땅바닥에 놓여있는 놀이개를 집어들었을 때 그는 한순간 숨을 고르며 직감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놀이개가 지영의 것임을 바로 알아본 그는 곧장 이연에게 달려갔습니다. 공길이 숨가쁘게 달려와 놀이개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전하, 연숙수가 살아계십니다. 그녀가 분명 남긴 흔적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연의 눈빛은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잠시 희미했던 빛이 되살아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다. 지영은 살아있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이연은 결연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사들에게까지 울려 퍼졌고 전장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의 무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연지영을 구출하고 동시에 그녀를 노린 음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왕의 의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의 발걸음은 더 무겁고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는 드높아졌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결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연이 군사를 이끌고 적들의 본거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서 있었고 한순간의 신호만으로도 피해 충돌이 시작될 듯 했습니다. 먼저 검을 뽑아든 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주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앞장서 나섰습니다. 군사들이 환호와 함성을 터뜨리며 그 뒤를 따랐고 제산대군의 무리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 같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싸움은 격렬했지만 점차 흐름은 이연에게 기울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무질서한 광기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지켜내겠다는 뚜렷한 방향을 가진 힘이었습니다. 군사들 또한 그 의지에 고무되어 더욱 맹렬히 싸웠습니다. 제산대군의 수하들은 밀리기 시작했고 혼란 속에서 마침내 연지영이 끌려 나왔습니다. 지영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묶인 손발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서 있는 그녀를 본 순간 이연은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왔다. 그 말은 지영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자신을 찾아와 줄 것이라 믿었던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으며 안도와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재회의 기쁨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제산대군은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세에 몰려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왕을 무너뜨리겠다는 집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몰락을 앞둔 자의 절박함으로 그는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연이 지영을 향해 다가가던 바로 그 순간 제산대군의 칼끝이 다시금 왕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전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의 칼끝에 모였습니다. 왕과 반역자가 서로를 겨누며 맞서는 그 순간 결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1화는 단순한 구출국을 넘어 왕과 반역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피해 결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연지영과 이연이 가까스로 제외했지만 제산대군의 마지막 반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연은 폭군이 아닌 성군으로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피로 얼룩진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연이 끝까지 폭군의 길을 걷게 된다면 연지영은 그 옆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